네, 이번 한 주간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뜨거운 업종,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저희가 준비된 화면 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정책 쪽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조선 방산도 있었고요. 화장품, 전력기기 등이 등장을 합니다. 정부 정책 수혜 업종들은 주 지역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 상법 개정 관련해선 금융주 지주사가 뛰었고요. 또 게다가 후속 타자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쪽도 움직임이 나오는데 허인남 대표님, 네. 더 오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추가 상승이 이제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능하다. 네. 일단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이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화되는 분위기인데 이런 이제 수혜 기대감으로 이제 증권주, 은행, 지주사 등등 전반적인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소각을 통한 이제 주가의 부양 효과 기대감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흐름인데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는 이제 신영증권 그리고 또 부국증권 그리고 또 키움증권 등이 이번 주 좀 상대적인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이미 그 정책적인 내용이 나왔지만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또 집중 투표제 또 여기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배임제 완화 등 이런 법사위 논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능력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조정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정책 모멘텀 지속으로 충분히 이제 우상향도 가능하고 오늘 좀 희돈주로 갖고 온 종목도 이제 이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수익 파이터 종목도 이쪽 정책 관련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김진 대표님, 물론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요. 쉬어가는 자리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정을 받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때라도 좀 넣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상승력이 좀 남아있다고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상법 개정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이슈로 인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현재 시점에서 기술적인 분석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때문에 그 저 PBR 종목이면서 그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으로 주목받은 만큼 현재 시점에서는요. PBR이 그럼 얼마까지 올라왔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증권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증권이요? 네네. 작년 결산 기준에서 이제 어제까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신영증권 같은 경우는 PBR이 0.64에서 1.41까지 올라왔고요. 가장 그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0.43배에서 0.98까지 올라와 있는 등 좀 많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가 해소되고 증시가 이제 3,500포인트 이상 지속해서 상승을 할 경우에는요. 이 거래 대금이 이제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이 증권주들의 그 이익 성장 효과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요. 증권주의 추가 상승 여력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영증권이라든지 부국증권 그리고 대신증권 이런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업종으로 조선 방산 쪽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부의 K방산 육성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특히나 또 방산주가 강하죠. 이동우 대표님,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 그간도. 그런데 또 상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좀 포착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관세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관세 영향의 피난처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방산이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수주 잔고 증가와 함께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남은 대미 관세 협상까지 어떤 불확실성보다 7, 8월 특히나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가장 안전한 업종으로 대안 투자로서 부각이 됐을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증가 압력 그리고 조선업 협력 의지가 강한 상태이고 대내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 육성 컨트롤타워 신설과 함께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 의지를 좀 내비친 점 그리고 증시 부양과 함께 관련 분야 밀어주기가 확실해지면서 추가 수주 영업에 해외 영업에 제약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네네. 실제 방산주의 수주 잔고가 27년 말까지 증가한 상태로 좀 보이고요. 조선주의 추가 수주 잔고도 27년에서 다시 29년까지 또다시 증가세를 좀 보이면서 피크아웃 우려가 아닌 초호황 구간에 진입한
진입에 성공한 모습으로 좀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 실적 발표 전에 조정이 좀 크게 나올수록 오히려 새로운 매수 기회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구 대표께서는 어떤 조언을 좀 주시고 싶으세요? 네. 이 방산 쪽을 보면 불변의 수주를 하고 있고 또 실적과 납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이 이란과의 그 중동 전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지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센 발언을 하고 있어요. 유럽 등 각 나라에다가 너희들 자체가 지켜라. 뭐 이런 쪽의 내용이다 보니까 방산 쪽 수주가 폭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폭주의 주문량을 맞춰줄 때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납기를 상황에서. 맞춰줄 수 있는 네. 데가 우리 K방산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폭주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는 분명히 단기 급등을 해서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부담스러운데 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조정받고 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더 오르네라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예. 되는 거죠. 그래서 방산 쪽은 앞으로도 더 갈 수 있는 여력을 충분히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따라서 한 달 가까이 폭락을 지금 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98만 7천 원 찍었다가 100만 원 고지 못 넘고서 지금 떨어졌거든요. 75만 원. 거기에서 또 등락 거듭되다가 아까 이동호 대표 얘기한 대로 그 실적이 좀 나와주면 네. 그때 또 방향 자체를 갖다가 틀면서 또 올라가면 결국 100만 원을 다시 한번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 그 외에 LIG 넥슨도 65만 원 고점 찍고 지금 똑같이 떨어졌지만 50만 원이 깨지니까 곧바로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개념들을 보면 결국 방산주들은 조정받았다가 또 가고 조정받았다가 또 가고 하는 이런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정말 업종은 여러 가지 뭐 종목들 투자를 하실 때 많이 올라도 걱정이고요. 또 하락하면 뭐 더 당연히 많은 두려움을 느끼실 겁니다. 주식 투자 정보 다양하게 더 확인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더 다양한 내용들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업종 방산조선에 이어서 이번엔 화장품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은 뭐 실적 기대감도 높고요. 소비 쿠폰 지급 호재까지 더해졌습니다. 자, 김재인 대표께서는 그간 뭐 이 방송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주 전략을 자주 잡아주셨었어요. 네. 지금은 뭐 어떤 종목 가장 주목하세요? 뭐 화장품주는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릴 것 없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좋아 보입니다. 현재도요. 그 중에서도요. ODM 시장의 그 빅2로 꼽히는 한국콜마와 코스맥스를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요. 정말 대표주격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유는요. 바로 ODM 업체의 최대 장점이 이 특정 브랜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개별 브랜드 간 경쟁 심화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히 그 미국 현지 생산 기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상호 관세 리스크로부터도 안전하다는 것이 역시 매력적인 요인입니다. 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이미 그 5월 초에 추천을 드려서 1, 2차 목표가를 달성하고 현재 50% 넘는 수익 구간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요. 코스맥스 또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큰 수익을 또 안겨드린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는요 각자 그 오너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경영진의 그 주식 매도 등의 그 노이즈가 발생하고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로 인한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기회로 삼아서 접근해 보면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동우 대표께서도 이전에 그 미용 의료기기 쪽 말씀 한번 주셨었거든요. 화장품과 연관지어서 이제 미용기기 쪽도 뭐 어떤 지금 시각으로 보시는지 같이 좀 볼까요? 뭐 일단은 지금 화장품과 의료 미용이 지금 K한류에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 중심으로 흘러갔다면 지금 엔터도 그렇고 화장품도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전 세계적인 확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예전에 중국 관련주로 꼽혔던 화장품이 이제는 의료 미용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한류의 폼을 이끌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더해져서 소비자의 가성비적인 접근 그리고 실적 상승률이 아마 최근에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료 미용까지도 강세를 좀 이어갔는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APR 같은 경우는 5만 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리고 지금 벌써 3배 가량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쉼없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시총도 지금 APR 같은 경우 6조 원을 돌파를 하면서 대형주가 이제 되어버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국한되었던 시장들이 조금 더 확장되면서 중소형주들이 이제 대형주가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달바 글로벌이나 최근 뭐 SMCG 이런 종목들이 상장하고 나서 초기 물량만 소화를 잘 한다라면 지금 K한류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러니까 네. 삼양식품, 뭐 APR, 뭐 SAMG 이런 엔터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유리한 그런 구간으로 여겨집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이나 중동 수출, 뭐 폴란드, 프랑스, 아랍에미리트까지 최근 70에서 120% 가량의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인 것도 가성비 접근이 아마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통한 것으로 풀이가 돼서 아마 같이 분류를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위세가 상당한 K뷰티 쪽 관련해서 의견 전략 들어보셨고요. 다음 섹터는 저희가 전력기기 에너지로 준비를 했는데 아무래도 폭염과 관련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역대급 무더위가 정말 연일 이어지고 있어요. 뭐 이제 30도만 되면 시원하다라고 느낄 정도인데 김영구 대표님, 한 차례 이 전력기기나 관련주들은 급등을 했었죠. 그러다가 조정이 또 나오는 모습도 엿보이고 있고 보니까 이 효성중공업은 거의 뭐 황제주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황제주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뭐 관심 드세요 이런 생각은 아예 안 갖고 있고요. 지금 타이밍은 그건 좀, 네. 보유한 분들의 영역인 거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잘 생각해봤더니 효성중공업의 지분을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냐? 이 잘 나가는 기업의 지분을 44%를 들고 있는 게 바로 효성입니다. 효성. 지주사 효성. 그러면은 그렇겠죠, 네. 효성에 더 매력적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요즘 지주사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8만 원 돌파와 9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오히려 효성에 집중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또 하나. 네. LS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게 LS 그룹의 그 지주사잖아요. LS 일렉트릭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서 진짜 수익도 많이 본 인생주 중에 한 종목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올랐다가 잠깐 주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LS도 LS 일렉트릭의 지분을 48%까지 보유하고 있거든요. 지주사 쪽으로서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LS 일렉의 폭발적인 성장은 결국 효성중공업의 폭발적인 그 실적은 결국 효성이나 아니면 이 LS 일렉의 LS나 네. 이런 쪽에서 가져갈 거거든요. 결국 이런 쪽에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LS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올라가다가 조금 밀렸지만 19만 원 선 이하 17만 원 선 사이 요 정도에서 한 줍줍 해보면 다시 한번 22만 원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냐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기기 관련주 쪽으로는 그 업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들도 나쁘지 않다 보여지는 게 뭐 전력 수요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기대감도 있고 보니까 외국인들도 관심을 꽤 계속해서 보여주더라고요. 허인흠 대표님, 이런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지금부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우선 뭐 좀 정책 모멘텀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볼 네. 수가 있겠는데 이제 말씀하신 이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주요 업체들도 이제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2030년까지 이제 관련 변환 설비를 이제 공급하기 위한 이제 기술력 확보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 동해 사업장 5공장을 이제 건설 중에 있고 또 대한전선은 이제 1만 톤급 신규 포설선도 이제 추가 확보 검토를 이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이제 변압기 사업까지 이제 준비되는 흐름인데 이런 이제 정책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가온전선이라든가 이제 산일전기 등 가장 그 이쪽에서 이제 그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좀 지속적인 이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김신 대표님께도 전력기기 의견 좀 들어볼까요? 뭐 관련주가 여럿 있는데 네네. 지금 좀 저희가 주목할 만한 곳이 있다면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앞서 말씀해 주신 것도 참 그 좋은 내용입니다. 국내 정책도 좋지만 가장 큰 이번 슈퍼사이클의 그 이유는요. 바로 그 미국에서 80%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40% 수준에 달하는 그 노후된 전력망 교체 수요 그리고 AI 센터가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까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크면서 이 부분은 지금 공급이 무척 그 딸린 쇼티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네. 그런 때문인데요. 이러한 그 강력한 슈퍼사이클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대형 3사들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지금 이제 중소형 선호주 세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제가 또한 그 5월 30일에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으로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ESS 등에 사용되는 그 특수 변압기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일전기가 있습니다. 아, 네네. 예, 거의 50% 정도 상승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동호 대표님도 지금 지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추천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바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선 케이블과 초고압 변압기를 모두 사업 분야로 가지고 있는 일진전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송전선의 그 금구류 업체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HVDC 그 500kV 대용량 신송전선용 금구류까지 개발 완료한 그 세명전기까지 이 관심 있게 보실 그 선호주로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섹터 저희가 오랜만에 짚어보게 되네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자, 이동우 대표님, 이번 달 말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하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참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이 또 주요 의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여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뭐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네. 네. 64조 원이라는 이제 큰 금액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임에도 국내에서 이제 사업성에 대한 의견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조선업이나 아니면 강간 수혜주로 나눠서 보면 답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조선업은 이미 호황이라는 호재를 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이제 LNG 프로젝트 요거를 이제 더 할 수 있느냐에 강점이 좀 있고, 네. 강간 수혜주는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지만 그만큼 사업 참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감은 커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보면 되는데, 특히나 이제 조선, 특히나 LNG선 그리고 쉐빙선 같은 경우 국내 고부가 가치 선박 쪽으로 연결되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한국카본, 뭐 동성하이텍 정도는 위험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라도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네. 위험을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가스공사, 뭐 동양철권, 하이스틸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업종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의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주식 투자 정보로 활용하실 때 그 참고 자료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 전략과 종목에 대한 분석들, 이 네 분의 대표의 의견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더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함께 공유드립니다.